나는 난독증 환자다.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도 없었고 철자를 정확하게 쓰는 것도 힘들었다. 문장은 독해되지 않았고 해독되지 않는 다른 세계의 존재였다. 자음과 모음은 다른 순서와 배합으로 흩어져 해독이 불가한 외계어였다. 해독되지 않은 활자들이 무거운 족쇄처럼 내게 남아 해독을 위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체된 활자들은 아우성을 내지르며 분발을 요구했지만 좀처럼 구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분주한 하루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필요한 나의 시간은 아주 더디게 흘렀다. 한마디로 활자는 나에게 공포였다. 당신들이 보는 것, 이해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난독의 세상이었다. 무척 위중했던 나의 상태는 아주 어린 나이에 발견되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정신병원, 신경클리닉, 다양한 센터를 전전했다. 나의 난독증은 간신히 사회생활을 연명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 첫 계기가 급작스럽게 찾아왔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전학 온 그 아이가 읽는 국어책의 문장은 핸델의 할렐루야처럼 내게 우렁차고 장엄했다. 라파엘로의 성모처럼 인자하고 유쾌하고 우아했다. 난해했던 언어는 질서를 찾았고 이해라는 명쾌한 세상은 나에게 수줍은 인사를 건네주었다. 완벽한 이해의 순간은 그렇게 한순간에 다가왔다. 아이의 도움으로 그 지독한 난독의 경계를 걸어 나오게 되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30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투가 벌어졌다. 아테네가 이겼다. 병사 페이디피데스가 아테네까지 뛰어가 승전 소식을 전한다. 병사가 달렸던 거리는 42.19km. 물론 사실이 아니다. 만들어진 전설이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며 전 세계 800여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42.19km를 달린다. 전설과 상관없는 거리다. 신화처럼 거리도 만들어진다. 42.19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은 명료한 숫자로 각인된다. 고통의 질량은 수학적 길이로 환산되고 상징화된다. 마라톤은 가혹한 스포츠다. 한 번 마라톤을 끝내고 나면 체중이 5kg씩 빠진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래서 인생은 가혹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뛰지 않는다. 모든 인생이 가혹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마라톤 코스다. 멀고 험하다. 난독을 가진 나에게 책을 향해 가는 길은 가혹한 일이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조차 가장 멀리 있다. 누구도 이해하거나
계량화해 주지 않는 고통은 지독히 외로운 형벌이다. 책은 고난의 상징이며 형극에 이대하다. 독서는 고문이며 도서관은 영혼의 무덤처럼 존재한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마라톤 전투에서 벌어졌던 잔인함보다 더 살벌하다. 이 전투에서 나는 매번 패배했고, 패배를 무릅쓰고 이어지는 도전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다. 1936년 손기정이 베를린에 나가기 전,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조선 선수들이 출전한다. 김윤배가 6위, 권태하가 9위였다. 이들은 일본 선수들의 페이스메이커였다. 그리고 다음 올림픽이었던 베를린에서 손기정은 월계관을 쓴다. 손기정은 조선의 선수가 아닌 일본의 선수였다. 달리는 사람과 얻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 한때 나라를 잃은 적은 있었지만 한순간도 그를 잃어버린 적은 없었다. 힘이 없으면 나라를 잃겠지만 영혼이 담긴 글이 있는 한 나라는 잃어지지 않는다. 달리는 고독만큼 멈춰있는 고독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다. 멈춰진 나라에서 견디는 것은 멈춰진 숨을 견디는 것보다 참혹하다. 당신이 잃어버린 적 없는 글을 나는 매일매일 읽고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간다. 마라톤은 고독한 경기다. 출발선에는 수백 명의 선수가 존재하지만 혼자 뛰어야 한다. 불처럼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유령처럼 내딛어야만 한다. 도서관의 책은 수백, 수천, 수만 권이 존재하지만 손에 잡을 수 있는 책은 단 한 권이다. 의자에 기대앉아 홀로 책장을 넘겨야 한다. 고독이 유령처럼 내려앉은 침묵의 공간에서 홀로 읽어내야 한다. 걷는 것만큼 읽는 것도 아프다. 난도가의 사투는 42.195km였다. 정식 경기에서 페이스메이커는 허용되지 않는다. 누군가 내 앞을 달리며 내게로 달려드는 바람을 막아주지 않는다. 마라톤은 영혼이 이탈되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절망의 스포츠다. 마라톤은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극한의 스포츠다.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다. 연속된 절망 속에서 힐끗힐끗 보이는 희망에 연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마라톤도 그러하다. 연속된 고통 너머에서 가끔 신기루처럼 보이는 행복에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마라톤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는 페이스메이커가 허용된다. 고난과 고독의 상흔과 상심을 겪지 않고 책과 마주할 수 있다. 독서는 마라톤이지만 마라톤이 아니다. 도서관에 이르는 길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보다 고통스럽지만 그곳에 가면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책을 펼치고 고난과 고독을 만나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난독증을 숨긴 채 살아가는 아픈 영혼들의 세계. 최초의 완독의 경험을 선사하는 곳. 도서관은 마라톤이 아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마라톤이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많다. 사실이지만 도서관에 가면 사실이 진실로 읽혀지지 않는다. 서가를 가득 메운 책들 사이로 사람을 만드는 힘이 사람에게 스며든다. 그저 도서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은 갈증을 채우고 위로를 받는다. 그 위로의 힘은 점여드는 아픔을 잊게 한다. 도서관은 위로의 마라톤이다. 견디기 어려운 서러움이 밀려들면 책을 열어야 한다. 흔들리는 영혼을 스스로 의무하기 위하여, 빛을 잃어버린 육체가 사그라드는 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는 책에게 다가서야 한다. 혼자서 책을 펼치지 말고 누군가 자신과 같은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 곁으로 가야 한다. 마치 평야를 달려 승전보를 전하는 그리스의 병사와 같이 달려가야 한다. 도착할 곳이 확실한 것보다 빨리 달리게 만드는 것은 없다. 도서관 속에는 피톤치드보다 살가운 겹겹이 쌓인 책의 파도를 만난다. 책 속에 잠겨있는 수천 년의 지혜와 수천 년의 지식과 수천 년의 역사가 다가온다. 그저 책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만으로, 펼쳐진 서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지은이를 알 수 없는 한없이 두꺼운 책을 펼치고 그 안을 가득 채운 활자를 응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로를 얻는다. 활자는 우리가 모르는 영혼을 지녔다. 불붙은 장작이 던지는 위로보다, 흔들리는 파도가 건네는 위로보다, 하늘을 거니는 바람이 보내는 위로보다 낯선 활자가 엮어준 위로가 낫다. 타오르는 불꽃에 머무는 시선보다, 지푸른 파도 위에 남겨진 시선보다, 시원한 바람 위에 얹혀진 시선보다 활자 위에 서성이는 시선이 훨씬 견고하다. 활자는 펼쳐진 책에서 나와 우리의 시선을 지나 황량한 내를 두드린다. 활자는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살아간다. 올림픽의 모든 경기가 끝나면 마라톤은 시작된다. 올림픽의 마지막 행사. 폐회식이 벌어지는 메인 스타디움으로 마라톤 주자들이 도착한다. 전 세계의 눈길이 멈춰진 곳에서 선수는 멈춰선다. 가장 먼저 멈추는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선수가 멈춰서는 순간 회식도 잠시 멈춰진다. 그리고 환호가 선수 위로 쏟아져 내린다. 멈춰섰을 때 영광이 빛나는 순간이다. 책을 쓰는 사람은 그 행위가 고통스럽다고 한다. 영혼을 갈아 활자 속에 밀어넣는다고 한다. 책을 쓰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책을 쓴 사람이 팔자 속에 갈아 넣은 영혼이 되살아나 읽는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쓰는 행위가 만드는 도파민의 형질에 비해 읽는 행위에 소모되는 도파민이 더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다. 1908년 런던 올림픽은 마라톤의 거리를 42.195라는 형이상학적 숫자에 고정했다. 원래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고착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하면 뒤를 따르는 사람은 영문을 모르고 따라간다. 먼저 가는 사람이 밟은 곳이 길이 된다. 먼저 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길이 없는 곳을 걷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책 속에 숨겨진 길은 먼저 걷는 사람의 것이다. 저자가 담은 의미는 책을 읽는 사람에게 새로운 의미가 된다. 쓰는 사람의 뜻과 읽는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도 책은 쓰여지고 책은 읽혀진다. 사람이 살고 사랑하고 죽는 모든 길이 같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도 사랑은 시작되고 사랑은 끝이 난다.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같은 목적으로 달리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사는 멈추지 않는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6.25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만 유일하게 유엔의 청탁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참전했다. 맨발의 아베베도 참전했다. 아베베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뛰었다.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지 6주 만에 뛰었다. 올림픽 마라톤 2연속 금메달리스트는 단 3명뿐. 그 중 하나가 아베베 비킬라다. 마라톤은 누군가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고 누군가에게는 옆집처럼 오가는 담장일 수 있다. 책도 그러하다. 누군가에는 한 페이지의 책장이 1000근짜리 철판처럼 들려지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천상선녀의 옷자락처럼 가벼울 수 있다. 책의 무게는 들고 있는 사람의 영혼의 청탁으로 판별되는 것은 아니다. 책이 주는 가치를 누가 더 무겁게 여기고 누가 더 가볍게 느끼냐의 차이일 뿐이다.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정신적 가치를 책이 판별하지도 않는다. 도서관으로 가서 서가를 산책하고 낯선 한 권의 책을 꺼내 활자 속으로 들어서는 것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낭만 산책자의 지친 발걸음과 같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 있기에 걸어가며 만나는 모든 것이 찬란이다. 아침에 걸으면 산뜻하다. 오후에 걸으면 따사롭다. 밤에 걸으면 아련하다. 책은 살아온 삶의 징표이며 살아갈 삶의 지표이다. 책은 아무도 주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나 준다. 이해하지도 이해받지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난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무참한 현실이다. 완독되지 않은 수많은 문장들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완독하지 못한 문장을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고 한들 어떠한가? 난독의 고통은 나에게 아무것도 앗아가지 않았다.